안녕하세요. 시간에 투자하고 시대를 얻는 타임트레이더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베트남 기업을 다뤄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인도네시아 시가총액 1위 BBCA를 가져왔는데 왜 갑자기 베트남일까 싶지만 관점을 더 넓히면 넓힐수록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준비한 베트남 기업 분석, 앞으로 인도네시아 기업 분석과 병행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도 공부해가면서 하는 거니까 많은 관심 갖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트남 기업 분석 첫 번째, 비나밀크입니다. 정식 사명은 Vietnam Dairy Products JSC이고 티커네임은 VNM입니다. 영상에서는 이후 편의상 비나밀크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나밀크는 필수 소비자의 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주요 사업은 데어리 프로덕트, 유제품 제조입니다. 우유, 분유, 요거트, 연유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죠. 설립 연도는 1967년으로 프랑스가 베트남에 설립했던 식품 회사들을 모두 국유화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비나밀크라고 합니다. 프랑스는 1800년대 후반부터 2차 세계대전 1945년까지 베트남에 대한 식민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때 영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주 구성은 스테이트 캐피탈 인베스트먼트 코퍼레이션 그리고 FNN 디어리 인베스트먼트 유한회사, 이 두 회사를 주요 주주로 하고 있고, 상장 일자, 상장 거래소, 시가총액 차례로 가볍게 보시면 되겠네요. 시가총액은 3월 둘째 주 기준인 점 알아두시고 242조 베트남 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화 기준으로는 1조 1천억 원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진 비나밀크는 베트남 증권 시장 시가총액 3위이자 유제품 시장 1위 기업이다.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유럽 등 총 35개 국가에 유제품을 수출한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개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나밀크의 주요 주주, 자회사, 계열사를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우선 앞선 내용에서의 스테이트 캐피탈 인베스트먼트 코퍼레이션 그리고 FNN 데어리 인베스트먼트 유한회사는 각각 36%, 17.3%를 가지고 있는데, 최대 주주인 SCIC는 베트남 국영회사로서 국가 자금을 투자하고 운용하는 회사입니다. 투자를 통한 이익은 당연히 국가에 환원되는 것이죠. 단순하게 국가 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 이 국영투자회사의 투자 지분은 약 45%였는데요 2018년 말 결산과 비교했을 때 9%가량 지분을 내놓았죠. 여타 국가들이 그렇듯이 베트남 또한 국영 기업들을 민영화하는 단계에 있고, 적절한 민영화 이슈는 투자자들에게 주가 상승 기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다음 대주주인 FNN 데어리 인베스트먼트는 싱가포르의 식음료 기업인 프레이저 앤 리브를 모회사로 둔 투자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베트남 국영 지분이 줄어드는 반대로 점차 지분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죠. 업종 연관성을 보았을 때 이 싱가포르 기업은 지속해서 비나밀크의 지분을 취득하고 베트남 진출의 발판으로 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아래로 비나밀크는 7개의 자회사 그리고 3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자회사의 기능으로는 유제품의 생산이나 젖소 관리에 해당하는 기업 6개, 그리고 설탕 제조 및 정제 기업 1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계열사 또한 유제품 생산 기업 2개와 코코넛 기반 식음료 제조에 연관되어 있는 기업이 1개 해서 우유뿐만 아니라 원재료들도 직접 다루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추가로 2019년 3월 현재 한화 700억 원 정도의 자금을 투입해서 GTN 푸드라는 우유, 와인, 차 사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지분을 2분의 1에 가깝게 확보하려고 하고 있어서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에 비나밀크 시장 장악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주가의 움직임은 2017년과 2018년을 보실 수 있는데, 17년의 상반기까지 완만하게 상승을 해오다가 하반기 들어서 4개월 정도 횡보를 하죠. 그러다 122평선이 수렴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엄청난 매매량과 함께 폭등합니다. 단숨에 15만 동에 올려놓고 2017년 12월까지 상승하는데, 이때 고점과 횡보 시기의 주가를 비교하면 약 40%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2018년 10월까지 하락해서 이전 횡보 구간이자 저항 구간을 지지로 삼아 반등했죠. 2017년에 이 상승 구간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역시 베트남 비나밀크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때의 상승은 주요 주주인 SCIC, 그러니까 국가가 비나밀크의 지분 3.3%를 시장에 내놓으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때 제시한 거래가가 주당 15만 동이었고 그 아래 가격은 모두 매수해버립니다. 기업의 가치가 아닌 주주의 액션으로 그려진 그림이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사면 여기 계신 분들처럼 물립니다. 매물대 보시죠. 조심하셔야 합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주식이 성장성이 있다고 해도 급등주나 대박주를 쉽게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현재는 정상적인 사이클에 어느 정도 복귀가 된 것 같고요. 비나밀크의 간단한 재무 상황입니다. 자산 부채를 보시면 안정적으로 자산이 증가하고 있고 2014년부터 18년도까지 4년 동안 145%의 성장률을 보여줬는데요. 연평균 성장률로 계산하면 9%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자산 대비 부채가 적은 것은 바로 보이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부채의 내용을 보면 총 부채는 1년 안에 상환해야 하는 유동부채 그리고 그렇지 않은 비유동부채로 나뉘는데, 비나밀크의 경우에는 비유동부채의 비중이 1%도 안 될
정도로 매우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을 볼 때 재무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장기 부채, 레버리지를 통한 적극적인 자산 활용으로 기업의 성장성을 끌어올리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인데, 비나밀크의 경우에는 아예 1%도 되지 않습니다. 이는 경영상 의도적으로 비유동 부채를 모두 상환하고 유동 부채만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래는 단기적으로 갚아야 할 부채가 많으면 기업의 유동성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비나밀크의 경우에는 유동 자산 또한 확보가 되어 있어서 안정적인 유동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관련해서 알아두실 만한 두 가지가 16년, 17년을 보면 이때 공장, 장비, 부동산 자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보다 큰 폭의 자산 상승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때 1조 4천억 동을 들여서 242만 평 규모의 하이테크 농장을 착공했다고 합니다. 선진국 수준의 품질로 생산이 가능한 거대 클러스터다 라고 하는데, 2019년 연내 완공 예정이라고 하니까 안정화 기간까지 고려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성과에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현금 흐름은 영업활동, 투자활동, 그리고 돈을 빌리거나 배당금을 주는 재무활동으로 구분되는데요. 영업에서 플러스, 투자와 재무에서 마이너스 상태를 바람직하게 봅니다. 비나밀크가 유지하고 있는 현금 흐름에 해당하고요. 2017년, 2018년에는 순현금 유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손익계산서인데, 마찬가지로 주요 항목인 총 매출과 연간 이익에서 양호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나밀크는 현재 베트남 유제품 시장에서 40%에 달하는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2위와의 점유율 차이는 20% 정도가 됩니다. 베트남 사람 5명 중에 2명은 비나밀크를 소비하는 것이죠. 압도적인 점유율을 바탕으로 순이익률 20% 안팎을 유지하며 지금까지 지속적인 총 매출 상승세를 유지해왔는데, 2018년 연간 이익이 살짝 꺾이게 됩니다. 매출은 상승했는데 비용은 더 나온 것이죠. 이는 비나밀크의 해외 및 농촌 지역에 대한 확장 전략 때문으로 보입니다. 베트남의 유제품 소비 시장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데, 중국이나 미얀마 등의 진출함과 동시에 농촌 지역까지 유통망을 늘리면서 초기 비용이 더 소요된 것이죠. 새로운 사업은 대부분 초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비나밀크의 적극적인 확장세에 비해 감소폭은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미국이나 뉴질랜드에서 최고 등급 젖소를 수입하고 최첨단 설비로 생산 관리를 하면서도 비교적 낮은 가격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비나밀크가 가지는 브랜드 가치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비나밀크 간단하게 살펴보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의 유제품 소비량은 비교적 적은 편에 해당하고, 국민소득 향상과 건강의식 개선으로 안정적인 판매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고품질 원재료와 첨단 관리 시스템을 통한 선진국 수준의 제품으로서 수출과 내수 시장 모두 프리미엄 시장을 넓혀갈 것이고요. 또한 필수 소비재로서 경기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아지는 상황에도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 다만 해외 수출 시장과 농촌으로 유통망을 확대하면서 해당 시장 안정화 여부에 따라 수익성의 방향이 결정될 듯 합니다. 이상으로 베트남 시가총액 3위 기업 V&M 비나밀크를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기업 영상이 궁금하신 분은 화면에 영상 바로 가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잊지 말아주시고, 다양한 투자 정보를 원하신다면 네이버 블로그 타임트레이더의 해외 주식 부동산 투자 정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